안녕하세요. 중앙번역 실전 가이드의 강의를 맡은 시험에서부터 실무 투입까지 언제든 기죽지 않는 탄탄한 번역의 기본기를 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20번의 번역을 통해서 좋은 번역의 3요소를 체득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좋은 번역의 3요소란 무엇일까요? 저는 정확성, 유창성, 그리고 성실성을 좋은 번역의 3요소로 꼽습니다. 여기서 정확성이란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오역을 내지 않고 과대 해석을 하지 않는 것이 이 정확성에 포함되겠죠. 두 번째로는 유창성입니다. 저희는 중국어로 된 글을 한국어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인 독자들이 볼 때 전혀 어색하지 않을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번역문에는 번역문 특유의 부자연스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부자연스러움을 최대한 없애고 유창한 한국말로 번역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요, 성실성입니다. 저는 번역에서 이 성실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성실성이란 맞춤법을 잘 지키고 문장 부호를 잘 지키면서 오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꼼꼼함이나 세심함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제가 앞서서 좋은 번역의 3요소는 체득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체득, 체화,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다 보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은 저와 함께 무려 20개의 텍스트를 번역을 해보시게 될 거예요. 20개의 텍스트를 번역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그 20개를 꾹 참고 다 번역을 해내신다면, 그리고 저와 함께 강의를 통해서 보완점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간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느샌가 좋은 번역의 3요소를 체득하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 목표는요, 저의 강의를 통해서 번역의 퀄리티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번역을 하시다 보면 사소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맞춤법 검사를 한다든지 외래어 표기법을 지킨다든지 하는 것들이에요. 저는 매 강의 끝부분에 이러한 사소하지만 중요한 팁을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그 팁을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번역 퀄리티는, 그리고 번역의 전문성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강의 활용 팁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를 시청하시면서 이 4가지 팁을 활용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팁은요, 강의 시청 순서는 무방합니다. 저희의 강의는요, 각각의 강의가 모두 독립된 강의입니다. 강의마다 주제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1강부터 20강까지 정주행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 강의의 제목을 쭉 훑어보신 뒤에 가장 관심이 가는 강의 또는 이 정도 주제라면 내가 먼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시는 강의를 먼저 클릭을 하셔서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뽀개기를 해 나가다 보면 어느샌가 완강을 하고 계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팁입니다. 수강하시기 전에 반드시 직접 번역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번역하시는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종이에 하셔도 되고요. 워드에다가 하셔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실제로 번역이 필요하신 그 상황을 상정을 하셔서 그 방식대로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통번역대학원 입시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종이에다가 번역을 해보시고요. 실무 번역에서 필요하신 분들, 실무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워드 또는 한글에다가 번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직접 번역하신 여러분의 번역문과 참고 번역문, 이 강의에서는 제 번역문이 되겠죠? 이 두 가지 번역문을 잘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2번, 두 번째, 그 직접 번역하시는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답답하고 막히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또는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잘 체크해 두셨다가 참고 번역문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물론 참고 번역문은 절대로 정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참고 번역문을 보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풀어냈구나 하는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교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취약점을 아주 빠르게 보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번째는요, 좋은 문장이나 좋은 번역 팁을 발견하실 때는 여러분만의 번역 노트에 꼭 기록해 주세요. 번역 노트는 종이로 된 노트도 상관이 없고요. 또 요즘에는 온라인 툴이 많이 발달되어 있죠. 온라인 툴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 툴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메모, 구글 드라이브 안에 있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엑셀처럼 되어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도 종종 활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션입니다. 메모 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툴 중에서도 저는 네이버 메모를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메모는 별도의 어플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길을 가시다가도 또는 강의를 들으시는 곳 어디에서든지 그 어플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표현이나 팁을 기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메모 안에 검색창이 있어서 원하는 키워드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그 키워드와 관련된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자료를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 환경, IT, 예술 등등 다양한 분야를 나눠서 그 분야별로 네이버 메모에 내용을 쌓아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즘에 가장 핫한 키워드인 탄소 중립에 관한 번역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저는 탄소 또는 환경 이런 식으로 네이버 메모에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제가 그동안 번역을 하면서 쌓아놨던 환경이나 탄소에 관한 용어들, 표현들이 쭉 뜨겠죠. 그런 것들을 먼저 쭉 읽어보고 나서 번역을 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또 전문가들이 자주 활용하는 그 표현, 그 전문성이 있는 표현들을 활용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상이에요. 이렇게 강의 목표와 활용 팁을 들어보셨는데요.
어떠신가요? 아직까지도 중한 번역이 막막하게만 느껴지시나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20강을 우선 완강하는 걸 목표로 함께 공부를 시작해봐요. 그러면 어느샌가 중한 번역이 매우 자연스럽고 쉽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실 겁니다.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시작해볼까요?